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대구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뒷심을 발휘해서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2-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0-2로 뒤지던 것을 동점까지 따라잡은 것은 꽤 잘한 페이스였는데 그럼에도 초반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아쉽다. 특히 최근 리그에서는 5경기 중 4경기에서 5분 이전에 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구가 지난 경기에서 이겼지만 결국 오승훈이나 카이오, 세징야 같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적절하게 터져준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주도권은 김천이 잡은 모습이었고 수비적으로도 카이오 제외하면 난조가 없지는 않았다. 이는 대구의 압박이 상당히 애매하게 들어가기 때문. 강호랑 할 때는 라인을 어느 정도 내리고 플레이하긴 하나 상대의 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편이다. 포항 승리를 기대해보는 중. 일단 포항의 뒷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현재 초반에 골이 들어가는 실점 상황을 잘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구가 강호를 상대할 때에는 압박을 아주 적극적으로 걸지 않으면서 상대 플레이를 잘 저지하지 못하는 흐름은 참고해 볼 수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남은 일단 경남과 붙는 매치에서는 난전 상황이 자주 나오는 중. 최근 기세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장관 감독은 분위기 따라서 전술을 실리적으로 바꾸는 타입이 절대로 아니다. 다만 라인을 높이는 효과가 오직 마이너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해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 삼성전에서도 골 기록은 상대의 빌드업을 공략해서 넣었던 케이스. 경남이 올 시즌에는 상당히 닭공기질을 보여주는 편인데 문제는 오버페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박동진 등 공격진들의 힘이 좋아서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선제골 실점 비중이 높아서 결국 끌려다니는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 체력이 빠지고 다시 다음 경기에서의 난조로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중. 전남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라인을 올리고 승부하는 성향. 올 시즌 두 번의 매치에서도 다득점 상황이 나왔다. 대신 경남의 오버페이스 문제가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는 상대의 빌드업을 저격해서 추가적인 찬스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남이 먼저 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것도 포인트. 금일 세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에는 낭보와 비보가 동시에 있다. 일단 낭보는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제르소가 복귀를 했다는 것. 카운터를 갈 때 기동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주포인 무고사보다도 영향력이 더 높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영근 감독 부임 이후에는 400으로 공격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델브리지 부상으로 파이널 라운드 전까지는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이 꽤 아쉽기는 할 듯. 전북이 포항을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아주 좋지 못했다. 상대의 수비수 신광훈이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특히 후반전에 슈팅 허용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여전히 뒷심에 대한 약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을 상당히 했지만 엔트리가 휙휙 바뀌는 현재 상황이 조직력에서는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 게다가 역습 상황을 제어하지 못해서 인천 상대로는 최근 1무 2패로 밀린다. 인천의 승리 흐름을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인천도 상당히 델브리지의 공백이 클 수 있다. 400 기반의 공격적인 흐름을 감독이 선호하기 때문. 다만 제르소가 돌아온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전북 역시 후반 흐름이 좋지 못한 팀이기도 한데다 인천의 역습에는 기본적으로 약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FC 서울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상대를 한 골 차이로 이기는 흐름을 자주 타고 있다. 일단 골이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데 야잔의 합류 등 수비적으로 더욱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 특히 지금은 링가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량이 뛰어난 링가드를 제로톱으로 써서 강원을 2-0으로 이기는 등 강원을 상대로는 서울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편이다. 강원이 서울 상대로 경기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압박이나 공격성으로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는 등 슈팅 자체는 많이 가져가는 흐름. 다만 유독 서울 상대로는 결정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4월 이후로는 서울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가져간 적이 없다. 플랜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기록. 서울의 신승 정도를 기대해보면 좋을 듯. 최근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골이 잘 나오지 않는 흐름이기는 해도 링가드를 제로톱으로 써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성향은 강원을 상대로도 잘 통했고 이상하게 서울 상대로는 강원이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금일 5번째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산은 김포에게 약한 편이다. 사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선수비 성향의 팀에게는 전체적으로 다 약한 편인데 충북, 청주 같은 팀들에게도 몇 경기째 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희망적인 부분은 여름에는 김포가 상당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한다는 것. 지난 시즌 8월에 열린 매치에서도 부산이 3-2로 이기는 등 수비적인 흐름이 꺾인 김포를 상대로는 무력하지는 않았다. 김포가 안산을 상대로 2-0으로 이겼지만 50%의 슈팅을 유효로 허용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아직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2개로 예방했다는 것은 수비적으로는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부산이 김포 등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를 하는 성향의 팀에게는 약한 편. 다만 김포의 수비적인 흐름 자체가 여름에는 처지는 경우는 많은 편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8월에도 부산이 3-2로 승리를 거두는 등 김포가 체력이 빠진 시점에서 보여줄 수비적 능력치는 의심을 해보아야 할 듯하다. 금일 6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부천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즌 초반에는 공격적인 성향을 띠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숙이고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선보이는 모습. 이는 부천을 상대로 0-3으로 당한 이후에 일어난 변화다. 따라서 아산이 부천을 상대로는 무리하게 공세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정마우가 시즌 아웃을 당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자원도 부족하게 될 듯. 부천이 역습 상황에서는 강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랜드를 격파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와 중원의 투터움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 다만 아산이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안양이나 전남같이 라인을 쭉 올리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부천이 크게 화력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주도하는 스타일에는 부천의 전진 능력이 조금은 더딘 편.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부천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크게 패한 이후로는 아산이 크게 공격력을 투사하는 식으로 나서지는 않는 편이다. 오히려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수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중. 부천 역시 자신들이 주도하는 흐름에서의 전진 능력은 더딘 편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골이 잘 터지지는 않던 대진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듯.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